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이제 6장이라고 돼 있어요. 새로 추가된 그 챕터가 이제 하나가 이제 이거인데요. 그 요번에 이제 새로 바뀐 그 교재에서 이제 유일하게 새로 좀 추가가 이제 됐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동일합니다. 그 앞에 이제 순서만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수학적인 얘기가 좀 있어서 힘들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 안에 이제 어떠한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크게 뭐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요거를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포팅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요 저자가 좀 이해를 해서 요 챕터를 추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한 30페이지 교재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이산 수학,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자연반이 아니더라도 아마 집합 뭐 이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연반 학생들은 아마 행렬 뭐 그 확률 통계, 확률 통계는 요즘 다 이제 배우니까. 그 다음에 뭐 미분 적분학, 그 적분은 아마 인문반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좀 얘기가 될 텐데요. 머신러닝이 이제 들어가면 머신러닝의 다양한 기법들,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로젠블럿이 시작을 한,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까지, 결국은 이제 인공신경망의 확장된 형태가 딥러닝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딥러닝과 뉴럴 네트워크와 머신러닝을 조합한 이제 패턴 인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플러스 그다음에 수학, 그게 다 이제 수학적 개념. 상당히 이제 수학 안에는, 제가 말하는 수학 안에는 그 통계라는 어떤 학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쓰이는구나, 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양 과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나는 진짜 개발자가 좀 되고 싶다. 좀 본격적으로 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하는데 좀 관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 수학 관련된 그 코스를 좀 몇 개 들어야 돼요. 이해를 하면 좀 빠르죠.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입력하는 그 매개 변수라 그러는데요. 그것만 잘 설계할 줄 알면 사실은 그 안에서 복잡한 그 수학적인 거를 이제 이해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을 더 나은, 더 효율적인, 성능이 좋은 그런 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또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배경이 있어야 좀 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걸 좀 몇 가지 좀 설명하면, 기본적인 수학적인 집합, 뭐 이산수학, 뭐 기본적인
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 수학죠. 그런 거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많이 써요. 인공지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개 변수를 넣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물론 여기 이제 확률 통계 부분에 있어서 확률 분포에 이제 다 함수 형태인데, 그거를 통계의 그 확률 분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함수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측 분류 모델, 뭐 신경망 모델을 다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도 다 함수 형태로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변수들에서 최적의 값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디센트 메서드, 이제 미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떠한 변수들을 일괄적으로 그 중간 처리 단계에서 이제 처리하거나 해결하고 어떠한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벡터나 행렬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죠. 그래서 확률 통계, 그다음 행렬, 벡터, 미적분,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함수, 1차 함수부터 n차 함수까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산수학적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좀 그 요구를 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진 학습에 기반을 해서 주어진 어떠한 그 변수나 외부의 입력 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출력값을 내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벌써 들어가면 데이터 분석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걸 필요로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사실은 이제 수학적 백그라운드에서 했고, 인공지능을 처음 얘기했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앨런 튜링도 다 수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존 맥카시나 로젠 블렌도 다 수학자. 심지어 뭐 그 컴퓨터를 처음 설계한 사람들도 다 대부분 수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피할 수는 없다. 다음 이런 행렬 개념, 이게 분류 분석에서 요것도 함수 형태고, 요게 심지어 이제 벡터 형태로 일반적인, 요게 이제 일반적인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에 얘기했죠. 이거는 x가 승무원의 수에 따른 뭐 그 예측된 수, 실제 승무원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수의 이제 그 XY 좌표 그림인데, 뭐 이런 거죠. 뭐 요게 이제 실제적인 학습 데이터고, 요게 이제 예측하는 선이에요. 예측하는 선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뭐 어떤 새로운 독립변수, 이걸 X를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변수에 대해서 그 종속 변수를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델죠. 이게 일반적인 1차 함수부터 이게 2차 함수,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쵸? 그 다음에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는 분집할 때 쓰는 유클리드라는 유명한 수학자 있죠. 거리,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때 수학이 다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그죠? 어떤 한 점에서의 대최소, 어떤 그 임계값을 찾아낼 때 미분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죠. 어떤 성분에 대해서 요 성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성분, 스칼라 양이 아니라 그 방향성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좀 이따가 나오는데 인공지능마 또는 디시전 트리에서도 이런 걸 많이 쓰이는데요. 의사결정 나무.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하나의 이미지가 과연 어떠한 이미지의 색깔인가를 알아맞추기는 그런 데서 쓰이고, 어쨌든 여기 이제 다 그 출력값과 여기서는 이제 얘가 입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웨이트를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나 행렬식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아마 종 모양 그 정규분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이제 평균하고 편차에 따라서 이런 모양도 됐다가 이런 모양도 됐다가 심지어 이제 이런 모양도 됐다가 또는 이제 요 끝에가 약간 더 확률적으로 좀 이제 많아지던가 뭐 다양한 모양 형태들이 상당히 이제 무한대 가능한 모양의 형태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특히 분류를 할 때 이런 분포의 모양을 많이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거가 기본적인 학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알고리즘과 학습 방법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할 때 수학이 많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고, 다양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컴퓨터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이미 요 뇌 안에 많은 학습된 있는 것들이 뭐 뉴런 형태로 다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엄마 이름, 뭐 친구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 기억하는 것처럼 심지어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다 푸는 거가 다 그 컴퓨터가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가 다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해서 대표적으로 요즘 상용화되거나 지금 학습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파이썬 기반이고 파이터치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사용해서 쓰고 있는 그 언어들입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이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 구현이 돼 있어서 어려운 알고리즘 대부분 이제 검증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수학적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 최적화된 알고리즘들은 다 라이브러리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또 새로운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또 구현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파이썬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실제적으로 뭐 개발자가 아닌 개발자의 그 어떤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 뭐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뭐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좀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에 좀 가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옛날 뭐 고등학교 책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벡터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아마 인문반, 특히 자연반 학생들도 아마 벡터까지 안 배우고 온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지금이라도 벡터 공부하면 됩니다. 벡터. 이제 다양한 어떠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2차원적인 그 요인들 가지고 해석하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2차원으로 만드는 예측하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지 않겠죠?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제 학생한테 교육용으로는 설명하기 좋으나 실생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초창기에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으로 했을 때, 요 층을 얼마나 많이 두느냐를 가지고 성능을 이제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도 관심이 있고 예전에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레이어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이제 기차 기다리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걸 바람직하지 않은 실시간적인 결정 요인을 빨리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요 입력하는 요인들에 대한 변수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면 당연히 학습 데이터를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분해서 입력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컴퓨팅 속도가 좋아지면서 알고리즘이 개선되는 게 인공신경망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분류 쪽에 분류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떠한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이 구매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고객 관리를 이제 할 때 이제 그 고객의 그 내부적으로 백화점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 뭐 아닌 사람, 그다음에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 고객을 분류를 이제 그럴 때 그 분류 계층에 대한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의 뭐 그 요인들을 뭐 월 그 사람이 구매하는 금액, 그러니까 방문 횟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의 변수들의 거리를 가지고 할 때 그 거리가 변수들의 값에 그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배웠었던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그 변수가 이제 x, y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차원이 되면 또 다른 상당히 많은 거리 측정 방법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유클리드,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유클리디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럽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것도 좀 쓰이고 n차원에서는 당연히 또 n개를 이제 쓰고 이게 이제 분류 쪽에 k 평균, k nearest neighbor 이게 분류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분류, 고객의 분류, 그 다음에 뭐 주식의 분류, 뭐 남성이냐 여성인지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류라 그러고 일반적인 분류, 뭐 들어오는 이미지만 가지고 얘가 이제 요게 뭐 과일이냐 채소냐 토마토냐 뭐 분류, 뭐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은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요거 이제 층이 이제 단순히 하나인 경우인데, 어떤 입력값을 가지고 요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CNN에서 보면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진을 4개로 나눠서 4개의 영역으로. 그래서 요거 값 넣고, 요게 뭐, 요 4가지 이미지를 봤을 때, 요게 뭐 고양이다, 뭐 그 강아지다, 뭐 표범이다. 근데 그런 게 할 때 요쪽에 요 출력하는 거는 3개고 입력받는 건 4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개, 요 4개, 그쵸? 요거 입력받는 건 4개, 출력하는 건 4개. 그 데이터별로, 그 다음에 요 편향이라고 해요. 바이어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드는 걸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행렬이죠. 행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행렬 덧셈은 여러분들이 안 배우긴 했지만, 각각의 걸 더해주면 더하기가 되고요. 곱하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 간단한 예제도 책에 설명이 돼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인공신경망의 그 출력값과 입력값을 가지고, 요게 이제 그 벡터 그 행렬, 그 더하기와 빼기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수학적 배경이 있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확률 통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확률 통계라는 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좀 나중에 배우잖아요.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수학적인 배경이 좀 돼야 확률적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데 편합니다. 확률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집합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률을 설명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제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0과 1 사이죠. 전체 확률 합은 1이라야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0이라 해야 되고 두 확률의 합은 뭐 서로 베타적인 건 더하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확률 분포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정규 분포 외에도 이산형과 연속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거, 실수값을 안 갖는 게 이산형이고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다.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기본적인 평균과 분산의 루트 씌우는 게 편차죠.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거니까. 회귀직선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이렇게
키가 몇 센치인 사람이 몸무게, 몸무게 몇인 사람이 키가 얼마냐. 요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요거 예측. 요거는 이제 관측값이 되고요. 요게 차이가 작은 거를 선으로 예측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단순 선형 회귀.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학습 데이터는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좀 떨어진 값도 있고, 이렇게 몰려 있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근데 요선이 요 편차를 가장 작게 하는 요선을 예측을 하는 게 기본적인 선형 회귀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분류 기법에서도 요게 이제 필요하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률 통계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뭐 자바, PHP, HTML, 뭐 여기 보면 뭐 자바스크립트, 뭐 CSS, 루비, 스위프트, 뭐 자바 그 개발한 게 C#, 그죠? 이제 요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파이썬하고 여기서 좀 안 나와 있지만 R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R을 지금 파이썬은 그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터프리터 언어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썬 문법이고요. 간단한 그 아마 레포트를 책에 있는 걸 아마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 내도록 파이썬 간단하게. 이게 이제 요 사람이 만든 건데 사실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량화된 저기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라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R도 그렇고 R도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이썬 기반의 그 인공지능 플랫폼죠. 그 외에도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썼었어요. 그죠? 그때 초창기에 로젠 그 뭐죠? 민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발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과제는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고요. 책에 있는 거를 지금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요 이미지를 내가 하나만 섭취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거를 자기가 인공지능적으로, 이 사람이 색깔한 색차에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려내는 기법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이트가, 요건데요. 그렇죠? 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미지를 그린 걸 하셔도 되고, 뭐 샘플 이미지가 이제 있어요. 이걸 눌러서 들어가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이제 만약에 얼굴색을 뭐 약간 뭐 그 요렇게 좀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색칠을 하면 옷 색깔을 해서 이 정도만 그려도 얘가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 색깔에 맞춰서 최적화된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색상 정보를 내가 그린 정보를 가지고 최적화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거를 이제 하얀색 뭐 이렇게 요거 노란색 그다음에 요거 파란색 이렇게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그죠? 이건 좀 시간이 좀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데요. 이것도 좀 다른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그래서 내가 그린 요 픽셀 값을 가지고 요거를 쪼개요. 지금 이제 요것만 색칠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최적화된 여태까지 요런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많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요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요 과제가 이제 있어요. 과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 전까지 에드모드 포스트에 하시면 되는데, 파이썬을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는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이제 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요 사이트 주소입니다. csacademy.com. 예, 들어가면 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왼쪽에 보면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이게 이제 다양한 C, 자바, 파이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요 안에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간단한 거, 이제 그 복잡한 길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이게 파이썬 해볼까요? 파이썬 해서 아까 제가 그 입력했었던 게 이제 요건데요. 책에 있는 예제인데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AB 값을 이제 입력받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10,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20죠. 그래서 프린트 뭐 A, B, A 더하기 B, A 나누기 B. 이걸 지워버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요 컴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 누르고 그러면 이제 컴파일이 다 됐다고 런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10, 20, 10 더하기 20은 30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 나누기 20은 0.5,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입니다.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홀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A는 자기 학번 A 값은 B는 자기 학번에다가 더하기 3.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 아까 그 컴파일하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 화면을 캡션할 줄 알죠? 프린트 스크린. 그래서 아래 한글에다 저장을 하고 아래 한글 파일을 학번 이름.htwp로 해서 애드모드에다가 포스트 해가지고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애드모드에서 파일 첨부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할 때 이 파일 이름 학번 이름에다가 그 내용에다가 적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거 어태치 라이브러리 죠 요게 여기다가 이제 뭐 자기 학번 이름 적고 학번 이제 이름 이렇게 적고 요거 있네요. 그죠? 어태치 파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만든 학번 이름.hwp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건 적어야 돼요. 포스트 내용 아무것도 안 적고 파일 첨부 안 되니까 자기 학번하고 이름 적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까지 애드모드 포스트로 제출을 하면 제가 레포트 점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파이썬 한번 다운로드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파이썬 책을 좀 사서 여러분들 방학 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파이썬은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우기 쉽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뭐 이걸 문법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뭐 if문인데요. 간단하게 뭐뭐면 참이면 요거 아니면 요거 간단한 조건문. 그래서 이거를 A 값은 여러분들이 현재는 10이지만 여러분 학번 숫자로 그 다음에 B는 이제 자기 학번 요거에다가 더하기 3을 하세요. 이제 본인이 한 걸 내가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